안녕하세요. 낮은 위험 구간 주식 공유 TV 채널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카메라 장비 업체인 퓨런티어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동사의 연역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동사는 22년 2월 소재 부품 전문 기업 상장 특례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였습니다. 주 사업은 자동차 전장용과 모바일용의 카메라 조립 및 검사 장비를 개발 판매하는 장비 사업과 자동화 장비용 핵심 부품을 개발 판매하는 부품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의 자회사입니다. 지난 3월 31일 메르스증권 양승수 애널이 발행한 리포트입니다. 참고로 24년도 실적은 매출 253억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8억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실적은 그리 좋지 않은 회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회복은 느리나 방향성은 유지. 2025년 매출액 375억, 영업이익 6억 원 흑자 전망. 장비사업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2% 증가한 253억 원으로 예상된다. 주 고객사의 모델 Y, 주 고객사는 테슬라 의미하는 겁니다. 모델 Y 주니퍼, 저가형 등 신규 모델 출시와 6월부터 본격화되는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가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부품사업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0% 증가한 122억 원으로 예상되며 금년부터 시작되는 지배기업인 하이비전 시스템의 인도 시장 진출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실적 반등은 2026년부터. 동사의 주요 카메라 모듈 고객사들은 2023년 말 2024년 미국 전기차 업체의 성장을 기대하며 설비 증설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해당 전기차 업체의 작년 생산량은 2023년 대비 역성장을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는 상반기 중 판매 반등이 가시화된 이후에나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인 점은 올해 저가형 신모델 출시와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율주행 얘기하는 겁니다. 기능 확대를 중심으로 미국 전기차 업체의 판매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에 기반한 카메라 모듈 신규 수주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26년 실적 회복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사이클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투자 의견은 바이 유지, 적정 주가는 25,000원 제시. 지난해 동사의 주가는 자율주행 시대 개화에 따른 기대감을 반영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연이은 실적 부진에 따라 결국 하락 전환하며 마무리되었다. 다만 차량 내 다수의 고부가가치 센서 및 카메라 모듈 탑재가 이제 시작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미주 고객사의 판매량 회복세와 전기차 내 자율주행 기술의 본격적인 확신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프론티어가 보유한 기술력 경쟁력이 점차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 내용은 현재 실적은 좀 부진하지만 향후 기대되는 회사라는 평가인 듯 싶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5일 핀포인트 뉴스 기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까지 넘본다. 퓨런티어 UAM 자율주행 기술 개발 벽차. 최근 자율주행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인 퓨런티어가 독보적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주가의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ADAS라고 합니다.
ADAS부터 완전 자율주행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퓨런티어의 핵심 경쟁력은 자체 개발한 고성능 센서 융합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상황 인지 및 판단 알고리즘에 있다. 이는 차량 주변의 다양한 환경 정보를 정확히 인식하고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 기술력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는 물론 로봇, 드론, 농기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술 기업들과 협력해 자율주행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며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퓨런티어의 센서 융합 기술은 UAM 환경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센서로부터 얻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해 비행체의 위치, 속도, 주변 환경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비행 경로를 설정하고 장애물을 회피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퓨런티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방대한 양의 주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자율주행 기술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퓨런티어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난 4월 30일 아시아경제 뉴스 기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포트와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25일 미국 교통부 장관 션 더피는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완화할 의향을 밝히며 업계에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머스크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6월에 정식 출시할 것, 그러면 내비쳤다고 합니다. 최근 테슬라 직원들이 로보택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공개되며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1일 세계일보 뉴스 기사입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기사인 듯 싶네요. 네, 제목은 테슬라 로보택시 6월 텍사스서 시동, 머스크 몇 달 안에 1000대로 확대, 2026년 말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운행, 차주들 차 안 쓸 때 공유 모델 만들 것. 머스크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다음 달 출시한다고 거듭 밝혔다. 운영 대수를 몇 달 안에 1000대로 늘리고 운영 지역도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머스크는 20일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봇택시와 관련 6월 말까지 텍사스주 오스틴 도로에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이 주행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첫 주에 10대로 시작해 20대, 30대, 40대로 점차 늘려가면서 아마 몇 달 내에 1000대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운영 지역에 대해서도 오스틴에서 시작해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와 텍사스주의 샌 안토니오와 같은 다른 도시들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영 초기 안전을 위해 운영 지역 범위를 제한하고 차량의 움직임을 원격으로 관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머스크는 주요 센서들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구글의 웨이모 자율주행 방식과 비교해 인공지능이 핵심인 테슬라 방식의 완전 자율주행이 안전성에서 더 우월하다 하면서
도로 시스템에 가장 잘 맞는 것은 AI와 디지털 신경망, 카메라, 그리고 응급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이크라고 답했다. 또 머스크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통일된 연방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내년 말까지 미국에서 수십만 대 혹은 100만 대 이상의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계획이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는 단계인 레벨 4를 모든 테슬라 차주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머스크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테슬라 소유주라면 자신의 차량을 풀, 공유 대상 차량, 풀에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 에어비앤비처럼 자신이 사용하지 않을 때 빌려줄 수 있다며 차를 주차장에 방치하는 대신 차가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당사의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경부터 이제 축적기를 거치고요. 축적기는 손바뀜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축적기를 거치고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온 후 상승 후 또 한번 축적기를 거치고 다시 한번 급등 후 횡보 기간이 한 2, 3개월 계속 길었네요. 그러다가 다시 하락 후 또 다시 4월 달에 이 트럼프 기간이죠. 트럼프 관세 논란 기간이죠. 바닥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항상 신기하죠. 이쪽의 바닥에서 딱 그 저점에서 그 지지를 받고 다시 그 상승 중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변동성이 되게 크지요. 이게 지금 이 종목이 현재 지금 어떤 실적이 나오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자율주행 이슈에 따라서 이게 주가 변동이 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슈에 따라서 많이 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바닥에서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지받고 이 박스권 내부에 저항이 많다 보니까 여기 뭐 꾸물꾸물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에서 지금 횡보 중이네요. 현 주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길게 봐야 합니다. 월봉으로 가겠습니다. 23년 9월 39,800원을 찍고 지금 이렇게 쭉 내려와서 횡보 중이네요. 네, 보시면 박스권 하단부가 15,000원, 박스권 상단부가 23,000원. 어떤 뭐 상장 후 그런 어떤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네요. 현재는 그 박스권 하단부인 18,000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월봉에서 보실 건 이 현재 주가 위치가 이 전체 주가에서 월봉을 보셨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진입하는데 별 그 부담이 없는, 혹시나 뭐 이제 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요. 시장의 흔들림으로 가격 또한 흔들릴 때 이게 더 아무래도 이 위에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흔들림이 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미 이 가격 하단부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흔들림은 분명히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흔들림이 정작 그런 흔들림이 왔을 때 이 가격 또한 얼마나 흔들릴 건지 항상 저희는 그걸 대비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항상 그걸 감안하시고 이 시장이 흔들릴 걸 항상 감안하셔야 된다는 걸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일봉으로 가겠습니다. 네, 일봉을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렇게 축적기를 거치고 항상 그 제가 강조하는 그 장대 양봉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그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약간 바닥권에서 이와 같이 장대 양봉으로 20일과 60일을 돌파. 지금 이때는 돌파는 못했지요. 뭐 이제 그렇게 강하지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대 양봉으로 20일선은 돌파하고 박스권 상단부에 도달한 상태에서 60일 저항에 살짝 눌려서 옆으로 좀 횡보를 했죠. 근데 또 이제 그 보시면 가격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격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기간 조정을 이틀간 보여준 후 3일째부터 벌써 위로 좀 올라가잖아요. 어제 이제 보신 어제 그 아이패밀리 SC나 뭐 그저께 심택을 보시고 기억을 항상 그 차트를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신 분들은 보면은 이렇게 그들은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했었는데 이거는 벌써 두 개 횡보 후 세 개째부터 벌써 위로 좀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윗골이 달려 있는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62선을 돌파를 하면서 또 이제 거래량이 실렸잖아요. 그래서 62선을 돌파하면서 쭉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 또 이게 저항이 있잖아요. 저항이 있으니까 다시 그 저항을 맞고 내려와서 다시 박스 중간까지 내려왔다가 또 한 달간의 축적기를 거친 후 또 다시 여기에서 장대 양봉으로 20일과 60일을 거쳤죠. 항상 이때만 보시면 이때만 진입을 하시면은 최소한 그렇게 큰 손실은 안 나겠잖아요. 이런 데서 진입했다가는 이제 문제가 되지만 이런 데서 20일과 60일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일 때 진입을 하시면 일단은 뭐 최소한의 그 뭐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그 저점은 잡고 들어가는 거고 손실은 덜 나오는 그런 상태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때만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런 때 말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했죠. 이런 데서 진입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잖아요. 이런 데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20일, 60일 선을 돌파할 때 이때 진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상승하고 나서 쭉 이제 고점에서 놀다가 뭐 저희 일단 12월에도 그 저희 국내 상황이 아주 혼탁하였죠. 예, 어떤 분 때문에요. 그래서 쭉 이제 횡보를 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쭉 내려와서 많이 하락했죠. 또 이때는 트럼프 그 논란이었죠. 다시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저점을 딱 찍고 신기하게도 하여튼 다시 또 이렇게 반등을 하죠. 그런데 보시면 제가 항상 좀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차피 이 차트라는 거는 자꾸 이렇게 귀에 익숙하게 들으면서 그게 이제 기억이 되거나 이제 세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걸 차트에다가 이렇게 맨날 써놔요. 물론 이걸 지금 방송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써놓은 것도 있지만 전 이미 그전부터 계속 써놓고 있습니다. 왜? 제가 기억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루하게 한 달, 두 달 세워라 내워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지루하겠죠. 돈이 그냥 멈춰 있는 거고요. 저희는 금융의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유목민. 네. 금융의 유목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빨리 진입하게 되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렸다가 20일, 60일을 돌파하는 또 좋잖아요. 거래량도 실리고 또 박스권 상단부까지 왔죠. 이런 데 진입하게 되면 굉장히 짧아지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대기 시간이요. 네. 그래서 지금 횡보 중입니다. 횡보 중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횡보 나오고 이제 저희는 방송을 좀 들어보시는 분은 이게 뭐죠? 위협구. 위협구가 두 개 나오고 물론 이제 이게 일부러 이들이 주려고 해서 줬다기보다는 이때 코스닥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협구가 나오고 다시 양봉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양봉이 나오고 또 다시 박스권 상단부에서 윗꼬리가 길게 나오고 지금 장대 양봉이 한 번 나왔죠. 거래량 실렸죠. 이쁘죠. 여기 거래량 실리고 거래량이 없다가 다시 거래량 실리고 그러고 이틀째 지금 두 개가 이제 횡보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미흡한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 첫 번째 아까 리포트에서 읽어드렸듯이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실적이 좀 부진하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좀 이게 시총이 낮은 종목이고 또 실적도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자율주행 이슈, 자율주행 어떤 테마에 따라서 그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면 어지러울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점 인지하시고 봐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보시면 이제 지금 이게 축적기가 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박스권 내부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기어 올라왔잖아요.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제 제가 어제 그 아이패밀리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횡보가 이게 만약에 갈 거라면 한 3개, 4개에서 쭉 갈 수 있는데요. 만약에 6, 7개 막 이렇게 지루하게 이렇게 늘어진다면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갈 수 있다는 점. 네. 그 점은 네, 인지하시고 이렇게 봐주시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20일, 60일 이평선을 이미 돌파를 했잖아요. 그리고 박스권에서 일단 상단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돌파했기에 이 내부의 어떤 저항을 이미 돌파를 해놨기에 위에 저항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만약에 어떤 이슈만 딱 뜬다면 좀 가볍게 날아갈 수 있다는 점이죠. 보통의 이제 그 상승하는 종목들의 전형적인 횡보 구간, 즉,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 타점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뭐, 어찌 보면 이 종목의 가장 큰 기대 포인트는 6월, 아까 제가 그 세계일보 기사 말씀드렸잖아요. 6월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 기대, 향후 그 로보택시가 5년간 3배 이상 그 캐파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 횡보 구간이 꼭 난 6월을 기다리고 있어. 뭐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단 6월이 얼마 남지 않았긴 하지만요. 그 머스크의 허풍이 거의 뭐 트럼프의 버금가거든요. 그래서 6월에 로보택시가 바로 나오면 좋겠지만 혹시나 또 출시가 지연된다면 아까 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스권 내부로 내려왔다가 그 갈 수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축적기를 다시 한번 거칠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종목이 흔들린다면 현 추세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덩달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 또한 항상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주말인데도 부족한 방송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좋아요는 정말 좋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눌러주시고요. 혹시 구독 깜빡하신 분은 지그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